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네,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이런 땅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네, 그들과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서 따내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죠. 네, 변수가 많죠. 그 네.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저라면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그 상계 우동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예, 불암산이랑 가까운 중계동 저층주거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축산이랑 가까운 월계동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적도를 한번 보죠. 상계 우동부터 해서 보면은 상계 우동부터 좀 보면은 상계동은 사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아파트 네, 투자가 정석인 지역이지만 네, 상계 뉴타운 이쪽은 이제 재개발 투자고 그리고 그 이외에 상계 5동 저층 주거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생활권 계획에서는 사실 전면 철거형 개발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지 네, 말고 너네들은 소규모 필지를 하필한 개발을 해라. 그게 뭐냐면 A집과 B집을 연결해서 빌라를 짓거나 아니면 한 뭉탱이 가로구역을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거나 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걸 권장하고 택지개발 지구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계 주공이 그 옛날 논밭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든 80년대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을이라면 이쪽은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8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마을이고 거기가 재개발돼서 만들어진 게 이 상계 대림과 상계 벽산 아파트. 그래서 네,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죠 여기는. 네, 그 말은 뭐냐? 택지개발지구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다. 가 네, 이제 핵심이고 상계 역세권이 있습니다. 상계 역세권이 있는데 보통 역세권은 고밀도 개발을 하죠. 근데 여기 개발할 곳이 없죠. 이쪽으로는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죠 이미. 그래서 네, 상권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제가 볼 땐 여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은 7층짜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그 비대위 수가 300명이 넘어요. 근데 여기를 네, 추진하자고 하는 세력은 50여 명밖에 되지 않고. 네. 그럼 이제 확률상 누가 이길까요? 구청장 입장에서는 50명의 편을 들어줄까요? 300명의 편을 들어줄까요? 300명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네, 없죠. 그건 네, 정치적인 논리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여기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작년 강의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비대위 힘은 더 커져가고 있어요. 더 단합이 잘 되고 있고. 네, 자, 그럼 여기 그들인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원주민들도 개발을 원하는데 가로주택 7층 아파트는 원하지 않는다. 왜? 여기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여기도 저층 주거지였는데 여기 주민들은 돈을 때로 벌었거든요. 네,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네, 우리도 이 정도 25층의 아파트를 원한다. 그럼 여기가 2종 7층 이하의 주거지역인데 그걸 하려면 어느 방법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밖에 없어요. 네. 네, 실제로 2종 7층 이하를 극복한 서울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2종 7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해서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받은 곳이 있어요. 네, 걔네가 약 30층 가까이 인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럼 여기도 가능하다. 저희는 그 개발 이렇게 뭐 비대위랑 그리고 개발 쪽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도 또 봐요. 근데 이 가로주택 업자들 같은 경우가 더 논리적입니다. 네. 이미 2종 7층 이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현행 규정 상에서는요. 근데 현수막에서는 가로주택도 25층이 가능하다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 논리적으로 틀렸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바꾸려고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2종 7층 이하를 폐쇄하려고.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네, 합의를 본 게 그럼 소규모 재건축은 지금 국토부에서 밀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만은 2종 7층 이하를 폐쇄해주겠다. 네,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네. 예, 그거까지입니다. 딱 네, 거기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뉴스를 보지 마시고 원문을 보세요. 네, 공문의 원문을. 예. 네, 자, 여기는 이제 중계동 택지개발지구 은행 사거리 일대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중계동 택지개발
사업지를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네, 쭈두둑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놨어요. 여기는 뭐다? 나중에 동시 재건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뭘 하겠다. 네, 그리고 백사마을도 특별하게 지구단위 계획구를 묶어서 개발을 해주겠다.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왜 중요하냐? 건축법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 성역과도 같은 곳, 네, 불암산 저층 주거지대에 있어서 고도 제한과 그린벨트, 비오톱에 문제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로 보호를 딱 해주면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데 이 지역은 배제됐죠,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못 됐죠. 네, 여긴 뭐죠? 재개발 힘들다. 2종 7층 이하와 1종 주거지역의 그 한계를 고스란히 여기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개발 구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른 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된 버려진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데 네,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죠? 작전이 필요하죠. 거짓말, 사기, 선동. 네. 예. 그래놓고 마지막에 산 사람들은 다 물리죠. 예. 그래서 이런 데 아니면 투자하지 엄청난 마세요. 네. 운인이 오거나, 네. 대개발, 네, 대개조사업, 뭐 이런 게 오면은 모를까? 예.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운이 아니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활권 계획을 좀 훑어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어느 정도 허용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게 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이게 정부가 저층주거지 그 일부러 용적률을 좀 혜택을 줘가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서 개발을 하는 게 공공주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주도 사업을 진행할 여지도 좀 열어뒀죠. 네. 이쪽 라인이. 그 그, 실제로 그 금천구 쪽 연립주택이 뭐 공공주도 사업이 대거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네,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이런 땅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네, 그들과 맞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서 따내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죠. 네, 변수가 많죠. 그 네,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저라면 소형 평수라도 상계조금을 사겠다. 네, 그럴 맞습니다. 바에야.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월계동 광운대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네, 여긴 정말 최악의 땅이죠. 네, 여기도 일종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이죠. 네, 일종 주거지역. 네. 어쨌든 여기도 그런 여지는 열어뒀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열어두겠다 했지만, 근데 노후도가 장난 아니죠. 네, 이미. 이쪽은 뭐 노후도가 군데군데 막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일종 땅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잘 되고 하면은 균형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장인 뉴타운과 미미 삼은 아파트 주거지를 만들고 요런 곳들은 그냥 신축 빌라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거는 이제 임장을 많이 다녀보면 서울시는 계속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을 했어요. 한쪽에 네, 아파트 사업을 했다면 한쪽은 반드시 신축 빌라 사업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렇게 남겨놓지 않았을까. 강한 추측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노원구 총평칼럼 두 번째 파트인 네, 이 지역은 재개발 대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네, 다음 편이 마지막으로 상계 뉴타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